좋은 걸까요? 블로그의 사진이요. 사진은 네, 저는 최소 7장, 일곱 최대 장이요? 25장 정도를 말씀드려요. 7장. 왜 그러냐면, 이제, 충분한 길이의 문서라는 게 네이버에서 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 검증하는 데이터로 말씀드리면은 페이지 체류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음, 머무는가가 이 블로그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아, 페이지 사람들이 체류 보는 그 시간을 시간이요? 늘리려면, 예, 머무는 시간, 글에 머무는 시간. 근데 머무는 어, 시간이 짧다는 건 그만큼 여기에 글의 가치가 없어서 빨리 이탈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생각할 때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을 체크해서,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머물면 이 글은 좋은 글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만든 거죠. 그래서 평균 체류 시간이라는 게 통계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균 체류 네. 시간보다 더 낮은 글을 쓰고 있다면 내 글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통계에 블로그 아예 그 스마트 글에, 통계 가시면 보여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왜 사진 7장이나 써야 돼? 25장이나 써야 돼? 그게 뭐냐면, 충분한 양의 길이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거. 문서의 절대적 양도 측정 기준이 되니까. 그것도 있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목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음, 알고리즘에서는 블로그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 사진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왜 25장이냐? 그러니까 뭐 내가 방문자로서 생각해 보는 건데, 이건 사람의 기준인데, 문서의 양이 많아지면은 우리 아시다시피 로딩 시간도 그리 길어지죠? 문서의 크기가 음, 커지니까 그만큼 로딩 시간도 길어지고 음, 부피가 커지니까 읽기에 되게 뭐라 그러냐 부담감을 느끼는 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길이의 문서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 편안하니까. 근데 25장 이상 넘어간다 하면 벌써 여기서 이제 스크롤 압축이 가잖아요. 거기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실제로 볼 때도 25장 이상은 가지 말자라고 기준을 드리고 있어요. 음.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챗GPT도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강사님께서도? 저는 사실 GPT로 블로그 안 써요. 제가 직접 다 다 써요. 생각해서 쓰시는 거예요? 네, 다 제가 쓰는 거예요. 헉, 와, 근데 이거는 대단하시네요. 뭐냐면, 어, 저는 사실 챗GPT로 블로그 쓰는 것을 이제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네, 저의 개인적 성향이기도 한데, 물론 GPT에서 정보를 얻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네, 너무 네. 뭔가 빠른 길이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글 쓰는 것이 나의 성장을 돕는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음, 이제 내가 챗GPT를 활용하면 글의 퀄리티를 더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글을 쓰는 능력은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거의, 블로그에 어, GPT로 쓴 글은 한 개도 없어요. 거의 수업 후기나 아니면 생각을 거의 적으시는 거니까 음. 직접 이렇게 적으시는 거라서, 헉, 와, 대단하시네요. 와, 근데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행을 할 때도 있잖아요. 기업에 대행을 하거나 이럴 땐 GPT 써요. 음, 그때는 이제 내 음, 생각보다는 정보가 더 중요할 때는 정보의 가치를 더 넣는 거고. 근데 제 블로그는 어떤 직접 경험한 것들을 대부분 쓰고 저는 제가 안 한 거를 쓰는 블로그가 네, 아니잖아요. 다 네, 진정성 있는 리뷰를 하는 게 저의 네, 네.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굳이 GPT를 활용할 이유는 없고 이제 그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주기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 중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폐쇄적인 정보를 주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네, 네, 생각하니까 네. 굳이 GPT를 볼 이유는 없죠. 음, 또 그렇겠어요. GPT로 쓴 글을 복사해서 붙였을 때 네. 블라인드 되는 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 그거를 권해드릴 수는 아, 없고 GPT의 정보를 찾아보고 거기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내가 직접 타이핑해서 언어를 나만의 언어로 바꿔서 재정렬해서 쓰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하는데 그 음, 이후 그 이상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안전하고 네, 네. 오래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게 제, 저한테 블로그 배운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석을 알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글쓰기 자체의 네, 역량이 네. 늘어나셔야 이제 생각을 하는 힘도 길러지고 성장에 대한 힘도 길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플랫폼에 의존적인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게 기술이구나라는 생각들도 해요. 그래서 활용은 하죠. 활용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한테 가장 큰 음, 자산은 글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후퇴하고 싶진 않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쵸? 네. 전 질문 괜찮아요. 이제 다른 분들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 네. 다음에 다음 분 네. 제가 말씀드렸죠. 갓생 도토리님. 어, 잠시만요. 네. 어, 채팅창에 제가, 잠시만요. 혹시 채팅창에 있는 거에 제가 그 블로그 메인을 여러 개 그 모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이걸 클릭을 하면 글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잘 음, 몰라서. 네,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글쓰기 할 때 채팅창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글쓰기 창 있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올리고 그걸 클릭할 때 이동하는 걸 한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하나 올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메인 그거거든요. 아예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 이렇게 네, 이거 아무 이미지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를 올린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떤 이미지든. 자,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 모양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 네, 화면에. 얘를 네. 누르면 링크 입력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다 URL을 찍으면 이 이미지를 클릭할 때 이 URL로 넘어가요. 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글 안에서가 아니라 맨 처음에 블로그에 딱 들어가면 뜨는 그 메인 이제 창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어, 네,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랑 아, 좀 다른 거는 이걸 누르면 블로그에 있는 글로 이동이 되거든요. 네, 네. 그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무슨 이거는 맛이에요? 뭐냐면 이제 자체 제작 위젯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아주 쉽게 여기에 만들어 놨거든요. 코드를. 그래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놨어요. 제가. 네. 제작, 이제. 여기 이제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위젯이라고 보시면 아주 최신인데요. 네. 설치했어요라고 돼 있는 제목이거든요. 요거 URL을 단톡방에다가 보내드릴게요. 네.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블로그 꾸미고 할 때 요렇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거를 위젯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배너 위젯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자체 제작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인데 디자인은 물론 본인들이 뭐 미리 캔버스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만들겠죠? 그러면 그 만드는 걸 클릭해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링크 없는 위젯 설치. 클릭해서 넘어가지 않는 거면 그냥 얘만 넣으면 되고요. 얘만 네. 넣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클릭해서 글로 넘어가게 하려면 요 코드를 쓰시면 돼요. 요 코드. 요 코드. 네네네. 근데 이 코드를 쓰는데 여기에서 뭘 넣어야 되느냐? 자, 여기 볼게요. 얘를 그대로 복사했어요. 네. 얘를 이제, 붙여넣는 곳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우선 얘를 복사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동할 링크 주소 있죠? 네. 여기에다가는 내가 이동시킬 링크 주소를 넣으면 돼요. 아, 이동시킬 링크 주소. 그거 이해 가시죠? 네네. 그리고 여기는 복사한 이미지 주소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위젯을 설치하고 싶어요. 이 네이버 스토어. 이, 이거 넘어가 버렸어. 얘 하고 어, 싶으면 얘 이미지를 클릭하면 네. 여기에 이제 오른쪽 우클릭을 하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 링크예요. 요거 이해하세요? 네네네. 이해 갔어요. 아시죠? 그러면 이 코드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가? 여기 써있듯이 위젯 코드 입력창에 복붙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네. 얘가 코드라고 치면 얘를 복사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이거는 내 블로그 위쪽 상단 가시면은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고 있어요. 네. 세부리 설정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레이아웃 변경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제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는 메뉴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서 아래쪽 보시면 위젯 직접 등록이라고 플러스 돼 있는 요 버튼이 있어요. 맨 아래에.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위젯 코드를 넣고 여기에 위젯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고 올리면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위젯 들어가는 모양이 생겨요. 네. 그럼 여기에 이
모든 입력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생성이 하나가 되면 이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동시켜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갖다 넣으면 돼요.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제가 쉽게 쓰실 수 있게 이미 블로그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요거 네. 다는 위치가 어딘지만 파악해 놓으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건 하시면서 만약에 못하겠다 이러면 최종 코칭 때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설치하는 거를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본인이 하고 싶은 이미지만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달아드리는 것까지 이게 시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그리고 두 질문 있어요? 번째는, 어, 그 홈피드에 그 제 블로그 글이 뜰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그 제가 뭐지, 검색 상위 노출하기 위한 제목 구성과 이런 홈피드에 노출하기 위한 제목 구성 방식이 좀 다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홈피드 노출? 그 네. 홈피드라는 게 지금 네이버 홈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로그? 네. 블로그 홈 노출할 수 있는 초보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블로그 C라고 혹시 아세요? 블로그 C? 혹시 처음 들어보셨죠? 네. 질문하는 거였나요? 블로그 시? 아닌가? 질문 맞아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대신 질문해 주는 거? 가끔 뜨더라고요. 네, 가끔 뜨죠. 네. 그러니까 홈으로 들어가는데 블로그 C라고 있어요. 그게 여기 이제 보시면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글 배달에 블로그 C 질문 있죠. 응. 얘 보시면은 이렇게 배달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요게 배달로 돼 네. 있으면은 블로그 C가 뭐 질문합니다 하면서 글 주제를 어, 던져주거든요. 글감을. 맞아요. 그걸 쓰면 네. 홈으로 갈 확률이 조금 높아져요. 어머.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홈이 다른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홈 중에 또 어떤 홈이 있냐면 클릭홈도 음. 있잖아요. 클립홈도 있잖아요. 근데 클립홈은 어디 가서 보시면 좋냐면 클립이 매 월마다 이제 그 키워드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음. 뭐 예를 들면 이벤트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공홈 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공홈 주소를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공식 블로그 가시면 여기 이제 블로그 홈이잖아요. 여기가 블로그 네. 홈이에요. 블로그 홈에 공식 블로그 들어가시면 이 네이버 서비스라고 있어요. 네이버 서비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블로그를 만든 사람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수 구독해야 되는 게 네이버 검색. 네이버 검색. 네, 검색은 왜 해야 되냐면 여기에 로직이 바뀌면 여기에 제일 먼저 떠요. 네이버 인디 검색, 검색어 같은 거가요? 인기 검색 말고 이제 전체적인 로직에 대한 부분은 저게 다 뜨고요. 그 음. 다음에 이제 몇 개 있어요. 세 개 정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네이버 검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 클립팀. 요즘 이제 해야 되는 게 요거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세 개예요. 그래. 이렇게 세 개를 반드시 이유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추가. 말씀드린 클립에 홈 뜨고 싶어. 그러면 매월 클립 홈에서 이렇게 공지 뜨는 거 있죠. 아, 공지 뜨는 거 안에 키워드가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TVN 신작 드라마 분쟁 해결 히어로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 리뷰 콘텐츠 제작하래. 이건 뭐예요? 네이버가 광고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클립이 이거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과가 나면 네이버는 더 돈 벌겠죠. 네. 그래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면 나를 띄워주겠죠. 그러면 음. 요 리뷰를 쓰는 게 맞는 거죠. 네, 홈으로 아, 가려면. 이런 누르서 것처럼 많은 키워드. 주제를 줘요. 여기 안에. 이벤트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오늘 여기 클립이라는 해시태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디 지명,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네이버 지도랑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말인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어떤 지명을 갖고 있는 장소에 가서 내가 지도를 클립에 넣을 때, 오늘 여기 클립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로직에는 시의성이라는 게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를 많이 담는 게 홈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치면은
오늘 뭐 준결승은 누구, 뭐 이런 거를 담는 사람들이 홈에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최신 이슈 트렌드니까. 그걸 반영한 거니까. 또는 뭐 언론 보도에서 막 엄청 때리고 있는 주제가 있다. 그런 이슈를 활용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그게 되는 거죠. 뭔가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단, 내 컨텐츠의 연관성을 가지고.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거, 홈 노출만을 위해서 하는 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항상 이제 카테고리에 중심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제 지수를 유지를 잘 하시되, 거기 안에서 내가 블로그시 질문을 활용하고, 그 안에서 내가 뭐 나의 주제를 활용하고. 예를 들면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참가자를 봤는데 그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키워드를 발견하고 그걸 브랜딩적인 측면에서 보니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저는 퍼스널 브랜딩 측면에서 그 사람을 풀이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슈를 끌고 가되 내 카테고리를 흔들지 않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토리를 엮어내는 것들에 훈련이 많이 되시면 어떤 주제를 갖다 놔도 자기 주제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블로그시 질문은 오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또 있나요, 질문? 네. 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연님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 일단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사진 찍고 뭐 공식 사이트나 뭐 블로그에서 인스타에서 사진 캡처해서 같이 올리고 제가 느낀 감정이랑 뭐 추천 여부 이런 거 간단하게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너무 짧고 성의가 없는 건가 그런 어쨌든 생각도 들고. 뷰티 쪽으로 네.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거는 제가 그 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그 카테고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연님의 글을 다른 사람의 글과 비교해 봤을 때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연님이 객관적으로 내 글이 좋은 글이야, 나쁜 글이야, 괜찮은 글이야, 나쁜 글이야, 이거를 보시려면 우선 그 카테고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걸 하시는 방법은 이제 블로그 홈이 있잖아요? 이 블로그 홈에 네. 들어오시면 주제별 보기라는 게 있어요. 주제별 보기에 보시면은 이 아래쪽 하단에 이 대표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뷰티 쪽은 패션 미용이에요. 카테고리가. 생활 노하우 쇼핑에 패션 미용. 그러면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여기에 올라오고 있는 댓글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글인가, 괜찮은 글인가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 글을 내가 썼지만 내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의 경쟁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여러 명의 글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썼네? 썸네일 이렇게 썼네? 나 이 썸네일 안에서 내가 괜찮은 경쟁력이 있는 썸네일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제목을 이렇게 썼네? 내가 쓴 제목이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을 때 내가 잘 쓴 제목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이겨야 되는 건 내 카테고리와의 싸움이지 대중이 아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객관적 판단을 하려면 사실 좋은 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올라오는 글들인 거고, 아주 좋은 글로서 이제 나의 어떤 눈높이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는 이달의 블로그라고 있어요. 이거는 블로그에서 뽑아주는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네이버 직원들이 봤을 때, 당신들이 이 블로그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운영하고 있군요. 라고 이제 하나의 성장을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월별로 가보시면 패션 미용 카테고리가 있어요. 매 카테고리에 다 있진 않거든요.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 개를. 근데 지금 보면 2025년 7월에 패션 미용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봤을 때 이 카테고리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잘하고 있길래 네이버가 인정해 줬을까라는 이유가 다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럼 나와 가장 흡사한 뭐 예를 들어 내가 뷰티 리뷰를 했다. 그러면 이런 뷰티 리뷰하는 리뷰어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대표 이미지 뭐 이렇게 타이틀 같은 거 이렇게 꾸몄네. 안에 들어오니까 키워드는 이렇게 썼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은 사진은 이렇게 찍었네. 이렇게 약간 객관적 판단 지표가 되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되게 성의 있게 이제 썼고
GIF 활용해서 이제 영상이 바로 재생되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조금 더 뭔가 생동감 있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 컷을 찍어가지고 이런 디자인적으로도 제품에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려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사진 수, 키워드의 숫자, 제목을 정한 거, 그리고 내용의 양, 질 이런 거의 수준으로 봤을 때 내가 저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내가 글을 써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객관적인 나의 지금의 레벨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보니까 어떠세요? 음, 제가 좀 대충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수연님도 이제 시작하신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완벽한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좋은 글을 제가 자꾸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눈높이를 높이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이겨야 될 사람은 이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내가 간다는 목표를 들고 가셔야지 계속 같은 수준에서 글을 머문다고 하면 성장이 더뎌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표는 항상 가장 좋은 글을 중심으로 많이 보시고 그 목표를 높게 두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부족한 거를 이번 달에는 한번 키워드적인 걸 채워볼까? 이번 달에는 이미지적인 걸 채워볼까? 이번 달에는 어떤 글의 문장을 채워볼까? 어떤 구성을 채워볼까?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글을 다 완벽하게 잘 쓴 사람을 따라하겠다 생각하면은 되게 버겁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미 좀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단계별로 하나씩 한번 정복해보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저도 처음 쓴 글 보면 되게 허접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만 업으로 가진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걸 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수준까지 올라온 거지만, 저도 처음이 있었잖아요. 그 처음에는 저도 엄청 허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만큼의 글을 썼고. 음. 그래서 그거를 조금 견디는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져보시면서 그래도 보는 눈은 높게 가져가자. 이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챗GPT 얘기하긴 했는데, 네. 그, 저도 이제 지인한테 추천받기를, 그러니까 다른, 뭐, 인기 있는 글을 챗GPT에 복붙해서 그거랑 똑같이 비슷하게 맞아요. 해서, 글을 써서 뭐 연습을 해봐라. 네. 그런 얘기도 들었고, 음. 어, 어, 아이의 초보의 네. 입장에서는 필사도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글의 양이라든지 키워드의 숫자라든지 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벤치마킹해도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GPT를 활용하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 실력 자체가 늘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내가 그 글의 구성을 내가 생각해볼 여력도 없잖아요. 그럼 네. 나는 내 글의 수준은 계속 여기 아래 머물고 있는데 GPT만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교육시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은 활용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기본 수준을 내가 올라왔을 때까지는 내 물리적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기술을 덧붙이는 거는 환영. 예, 근데 지금은 수연님은 완전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필사를 하시라. 내가 남의 글을 한번 베껴 써보는 걸 해보고 그 남이 잘 쓴 글의 구조를 분석해서 구성을 짜보고 이런 거를 오히려 이제 수기로 해보시는 음. 게 본인의 성장에는 훨씬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수기로 해보라는 게, 그 블로그를 이제 챗GPT 통하지 않고 제가 분석을 해서 네. 이제 써보라는 거예요. 저 음, 예를 들어 이거 보면 입생로랑이에요. 그러면 음, 입생로랑이라는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가 있지? 본문에? 이런 거 이제 수기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컨트롤 F 누르면 그 컨트롤 파인드거든요. 컨트롤 F 누르면.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간지가 이렇게 숫자가 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이 정도 숫자로 반복했구나. 이렇구나. 이런 걸 이제 구성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첫 번째로는 여기서 아, 이 공정위 문구를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썼구나. 공정위 문구를 이렇게 어, 이미지로 넣었구나. 뭐 이런 거를 내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어,
이분은 입생로랑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요 도입을 어, 틴트 라인이 리뉴얼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시작했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나도 나중에 쓸 때, 틴트 제품을 쓸 때는 입생로랑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증명한 거죠, 이 사람. 이 언어를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음,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자격을 증명했지? 그 글 구성 안에서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글을 뜯어보면서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 훈련을 하는 게 글쓰기에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이제 초보 블로거들한테는 특히나 어떤 기술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그냥 손으로 한번 써보고 분석해보고 이거를 좀 추천드려요. 어, 저는 그래서 제가 쓴 글을 복붙해서 좀 잘 써달라고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거는 좀 보류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수연님이 네. 초고를 썼어. 그래, 초고를 썼는데 초고가 조금씩 부족한 느낌이야. 그래서 이걸 이거를 분량을 어느 정도 늘려줘. 어떤 부분들을 더 추가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줘. 이런 식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에 맞춰서 내가 초고를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걸로 교정교를 해보는 거는 되게 도움이 돼요. 피드백을 받는 거죠. 답을 받는 게 아니라 네.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GPT한테 이거를 바꿔줘, 이거보다 이 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줘. 그래서 글의 구성에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구성을 추가하면 좋을지 의견을 줘.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그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 구조를 만드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성장하시려면 그런 정도의 응용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그 입생로랑 블로그도 안녕하세요, 뭐 슈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시작할 때 그런 인사 말고 뭔가 더 강렬한 걸 넣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인사하는 게 맞는 전혀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어요? 네네. 오히려 너무 똑같은 어떤 인사말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더 나빠요. 블로그에는 반복 키워드로 되니까. 그래서 이 아, 부분은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어떤 계절에 맞게 뭐 계절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뭔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양하게 변화를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걸 약간 아까 GPT한테 물어봐도 좋죠. 난 이 도입의 아, 인사를 좀 더 임팩트 있게 하고 싶어. 첫 줄에 어떻게 인사를 하면 블로그에 사람들이 글을 끝까지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GPT를 활용하시는 거는 내가, 저한테 매번 질문하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GPT랑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거죠. 예. 그럴 때는 GPT가 좋아요. 저도 그런 식의 어떤, 훈련을 GPT랑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약서 쓸 때도 저는 GPT랑 다 써요. 어, 이런 계약에서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데 이 독소 조항을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의견을 줄래?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거는 뭔가 멍청한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기술을 활용하는 건 아주 좋은 건데, 이제 나의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높여놓고 나서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권장? 근데 이제 기본기가 없이 기술로 내가 성장을 해버리면은 나는 계속 똑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석의 방법으로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좀 기술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어, 그리고 그 클로드라는 네네. 그것도 혹시 쓰세요? 안 써요, 저는. 안 쓰는데, 어, 아, 예, 네. 안 쓰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건 알아요. 글쓰기에 최적화돼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챗GPT보다 글 쓰는 능력, 특히 한국어 쓰는 능력은 클로드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저도 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GPT 활용하시는 거에 만약에 AI 좀 유료 결제하는 거를 난 블로그를 좀 전념해서 글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싶다 하면 클로드 유료 써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전 일단 제가 직접 써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렸을 때
처음부터 샤프 못 쓰게 하잖아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맞아요. 적절한 그런 예시. 느낌도 좀 들었고, 저도 딱 블로그 딱 켰을 때, 처음부터 딱 느낌이 오더라고. 이거는 딱 챗GPT다. 그러면 그냥 안 보거든요. 맞아요. 그럴 거면 그냥 내가 챗GPT에 그냥 바로 질문하지 뭐, 약간 그런 식이어가지고, 네. 저도 약간 거부감?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찾아볼 때도. 근데 그래서 실제로 GPT로 쓴 글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감지한대요.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GPT를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쓴 글이라서 그래요. 아, 사실 GPT가 내가 가지고 있는 톤 앤 매너를 그대로 살려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게 디렉션만 네, 주면. 근데 그 정도까지 제대로 응용해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GPT가 쓴 글이라고 느껴지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본질적인 글쓰기에 힘을 좀 기르시는 걸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는 글로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했을 때 제가 저는 글 쓰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결국에는 뭐 SNS 잘할 수 있고, 뭐 블로그 잘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근간이 된 건 사실 글쓰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글쓰기를 잘하게 된 건 뭐냐? 많이 써본 것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글 쓰는 거에 계속 생각을 더했던 거?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깊이 있는 글도 나오고, 전달이 되는 글이 써지는데, GPT는 생각을 하는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답을 바로 줘버리고 빨리빨리 모든 걸 전환해버리니까 내 사고의 능력 자체가 계속 떨어지게 만드는 거라서 전 사실 그냥 제 아이의 세대는 당연히 AI가 옆에 붙어 있는 세대지만 저는 최대한 뭔가 늦게 시작하게 하고 싶거든요. 제 음, 바람은 그래요. 왜냐면은 생각하는 힘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그래서, 어른들일수록 더 그런 쪽이 퇴화되고 있잖아요. 저희는 나이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글쓰기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세요. 그리고 많이 네, 틀려야지 내게 돼요. 많이 틀리고 맞아요. 많이 지적받으면 그걸 기억하는데 칭찬받은 건 기억 못해요. 예, 지나가거든요. 칭찬받은 거. 우리 어릴 때 시험 문제 틀린 거는 기억나는데 맞은 건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네. 시험에서 이거 하나 틀렸어. 그럼 그 문제는 기억나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는 기억 안 나. 맞은 거는 이미 지나갔어.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답을 많이 쓰시고 저한테 많이 지적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아, 맞네. 이 부분을 내가 고쳐야겠네. 이렇게 한 번 더 반복 인지를 하시는 게 오히려 성장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틀리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틀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왜냐면 초보잖아요. 시작한 사람이 다 맞으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틀리면서 가셔야 되는 게 맞고, 저는 틀린 답을 계속 교정해드리는 걸 하되, 최대한 빠른 길을 찾을 수 있게 좀 더 빨리 성장하는 길을 계속 드릴 거니까, 그렇게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지인분이 챗GPT에 글을 써서 그걸 아예 메모장에 복붙해서 그걸 직접 네이버에 입력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제가 글 잘 쓰게 되면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거를 내 블로그에 하지 네. 마시고요. 세컨 블로그 만들어서 GPT 글은 따로 분류해서 쓰세요. 음. 아, 열심히 쓴 내 좋은 글들을 GPT로 블라인드 되거나 이럴 수 있는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글은 걸러서 그냥 블로그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그래서 정량적으로 대비해보세요. 내가 쓴 글과 GPT랑 뭐가 더 속도가 빠른지, 지수가 뭐가 더 빨리 올라가는지, 이제 음, 아이의 팩트로 체크하셔가지고, 둘 중에 이쪽 방법이 더 괜찮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나중 문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나의 기본 역량을 좀 성장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바꿔가는데 이 글쓰기를 활용해보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질문방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질문방 오는 거, 그죠? 네,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제가 녹화본은 전송을 드릴 건데 처음에 우리 현아님 질문하실 때 제가 녹화 버튼을 조금 뒤에 켜가지고
이제 중간에 앞 질문 하나가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녹화된 거 뒷질문들은 남아있긴 한데, 만약에 기억 안 나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요. 하나, 둘,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종 코칭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꽃인 거 아시죠? 네, 최종 코칭을 안 오면 이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 열심히 쓰셔가지고 마지막 날 저랑 또 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칭은 22일인 거 알고 계시죠? 날짜랑 시간은 단톡에 공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